네, 증시 대담입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로는 아시겠지만 거래량, 거래대금도 크게 축소되면서 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외면마저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특히 중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은 또 실적에 기반해서 상당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시즌이 전환기가 될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국내 주요 업종의 실적,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상위 5개, 하위 5개 업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만 보시더라도 하향폭이 좀 크다라는 쪽이 더 눈에 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상향 조정된 업종이 여기 이 5개에서 6개가 거의 유일합니다. 보시면 금융업종과 운송과 자본재 등 시장을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좌지우지할 만한 업종이라기보다는 이 금융업 일부에 좀 국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화학, 반도체, 그러니까 주요 수출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아주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 어떤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지수 자체도 지금 코스피가 200일선 밑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는데 과연 우려를 딛고 괜찮은 실적을 발표할지 아니면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은 또 한편 안 좋은, 그러니까 2,700을 좀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지 좀 챙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증시 대담에서는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국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상승 추세, 강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좀 고밸류 부담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증시 좀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S&P 500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을 살펴보면요. 네. 22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벨로만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든 높은 수준이라서 숫자로 보면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밸류라는 무게감을 이겨낼 만큼 다른 환경들이 좋냐라고 했을 때 다른 환경이 충분히 이렇게 높은 밸류 레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어떻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경기 모멘텀을 살펴보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만큼 견조한 경기 모멘텀을 보이는 국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은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필라델피아 말고 그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Now라는 모델을 통해서 GDP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추정치를 살펴보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여전히 12개월 포워드 EPS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레벨 수치로 봤을 땐 부담스러우나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유지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프리뷰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3분기 이후에 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어 있는데 중국은 나름의 자기네 수급을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수급 상황
미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장보다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계속 있는데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모습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모두 좀 통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 데이터가 좀 있는데 2023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리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펀드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주식형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리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는 620억 달러에 그치는 반면에 네. 미국으로는 93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정리하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쏠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PER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높은 레벨까지 올라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만 돌아놓고 봐도 작년 말에 올해 넘을 때 이제는 미국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 보자 하거나 국내장에서 기회를 찾자 했지만 결국 또 위너는 미국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표를 3분기 실적 때 받아보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좋거나 뭐 괜찮게 나온다면은 꾸준히 이어가겠지만 이 성적표가 별로게 되면 수급이 몰린 만큼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실적 시즌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좀 제약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한다거나 이런 요인이 될 가능성을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3분기,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컨센서스 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할 때에는 실제 그 분기의 발표 실적들을 바라봤을 때 상해폭이 다른 분기보다 약간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오는 게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경기 환경을 살펴봤을 때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대선이라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 활동이라든지 재고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온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서고 있고 사실 미국보다 국내가 더 걱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AI 같은 것들,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내수로 또 그런 투자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시클리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도 ASML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AI 수요는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부분들, 시클리컬적인 측면들, TSMC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가 더 가파르게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책적으로는 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PBR 0.9배에서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가운데 저가 메리트로 이제 매수 유입이 되기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약간은 좀 소위 말해서 눌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PBR 0.9배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추가적인 낙폭 자체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낙폭도 네. 크지 않고
그쵸. 상당도 눌려 있고. 네, 무언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면은 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기존에 조금은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흐름을 좀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업종단에서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상향하는 컨센서스를 보이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언가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방산 쪽을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운송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항공주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요 환경은 좀 비슷하고 비용 요인도 사실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두 개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AI 밸류 체인에 있는 업종,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들이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다음 주에 GE 버노바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컨센서스 상황이 그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력기기 3사,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 종목 또한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력기기, 뭐 미국은 인프라, 국내 인프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인프라는 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마침 다음 주에 이제 GE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GE가 사실은 또 우리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실적까지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 다음 주도 상당히 많은 바쁜 주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와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볼까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고 있고 여전히 실적 시즌이 이어집니다. 22일 화요일에 3M, GE, GM, 텔라다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고 23일에 보잉, 코카콜라, GE 버노바, IBM 그리고 서비스나우,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4일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GE 버노바나 서비스나우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AI와 관련된 수요에 대한 낙관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시켜주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다른 이벤트를 살펴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뭐 경제 지표가 강건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금리 인하의 수혜주, 부동산이라든지 뭐 중소형주 쪽 금리가 낮아지면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긍정할 수 있는 AI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다음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최근에 워낙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상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는데 특히나 GE 버노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력기기 3사에 대한 주목도를 좀 높여볼 그런 기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으로 매주 발표되죠. 상당히 잘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는커녕 뭐 경기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10년물이 2개월 내 최고치에 좀 육박하다 보니까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지표가 잘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이제는 좀 고용 지표보다는 투자 지표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긴축의 강도 내지는 금리 인하를 언제 시행하고 금리 인하의 강도를 가늠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선행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고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 봐야 되는데 간밤에 나왔었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전월에 대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신규 주문도 상승세로 다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미국은 업종별로 상당한 차별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전일 TSMC는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 투자 중에서도 AI가 그 선두에 서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상태이고요. AI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 상향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 안에 잘 보면 또 레거시 업종이나 반도체,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만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확산되기보다는 성장에 있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낮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우리 증시가 2,700, 2,800으로 달려가는 모습보다는 내부적으로 업종을 잘 골라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니까 증시 대담도 통해서 보니까 자본재, 특히 전력기기가 들어있는 자본재나 아니면 방산 등이 들어있는 기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산업재가 상당한 모멘텀을 실적 시즌에서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